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은 보셨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식주라 그랬죠. 자, 의식주에서는 이 옷의자, 입는 거, 먹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는 거, 집주자. 그러니까 옷, 그 다음에 먹을거리, 그 다음에 살거리.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옷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처음에 옷이 되기 위해서는 실이 있어야 되겠죠? 천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주에 있어서 옷인데 옷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뭐 있어야 돼요? 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천이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물감들여 갖고 색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에 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색이. 색에도 백색, 청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흑색. 이것이 기본 5가지 색깔로 부수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색을 뭘로 물들이느냐? 사람 몸에 색을 칠할 때는 문신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걸로 신으로 매울 신 이걸로 물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천이나 도화지에는 붓으로 물을 들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부수자들이에요? 의와 관련된 부수자들이다. 그렇게 먼저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계열을 잡으신 다음에 각계전투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의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옷 소매하고 그 다음에 위에 에리하고의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 이거 옷의자예요. 상의, 펼쳐놓은 상의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펼쳐놓은 상의의 모습이다. 네? 네, 그림 들어갔죠? 네. 사람이 말이에요. 옷에 의지하고 살아요. 이 의지할 의자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옷 안에. 의지할 의자입니다. 옷이 사람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로 의지할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이 의자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 안에다 글자 씁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뭐 합니까? 입으로 뭐 해요? 슬퍼하죠. 예, 애곡합니다. 슬플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애곡하는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곡할 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쇠할 세자인데요. 예, 안에 들어가는 소축자입니다. 여러분 도롱이라고 아세요? 도롱이? 예, 지프로 이렇게 만든 도롱이가 있어요. 시골 가시면 이 지프로 만든 도롱이 있어요. 비 올 때 이거 뒤집어 씁니다. 예? 이 도롱이, 지프로 만든 도롱이에요 이게. 예. 그것이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쇠퇴하다, 쇠할 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누가 죽으면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비 올 때나 뭐 할 때나 저기 묘자리에 가서 막 울고 그러니까 생겨난 글자겠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죽으면은 우는데 요거가 울곡자죠. 예, 울곡자입니다. 개가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개는 누가 죽었다고 통곡을 해요? 주인이 죽었다고 통곡해요? 자기 화났다가? 개가 통곡할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음식 뺏겼을 때. 예. 우는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하다시피 울어 이놈들이. 예? 그래서 생긴 글자가 이 글자예요. 네, 이 글자.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드이자랑은 좀 틀리죠? 밑에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예. 초상난 집의 풍경이 초상난 모습인데, 상복을 입고 개가 울듯이 통곡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을 상자, 초상, 문상, 뭐 상중 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겉의 옷을 나타낼 때는 겉표입니다. 이 오드이자잖아요. 여기에 겉이 거칠다. 그러죠? 그럼 안쪽은 뭐겠어요? 안쪽은 이거 집어넣어가고 속 리자죠. 그래서 뭐라 그래? 합쳐서 표리. 표리부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다. 움직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서 안 되겠습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죠. 어려워, 한국말.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옷길 원자입니다. 자, 요 슬플 해자잖아요. 예? 슬플 해자예요. 왜 슬퍼요? 쫓겨나니까. 어디 쫓겨났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예. 그러니까 옷길 원자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어딘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범죄를 하자 긴 옷을 해 입혀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긴 옷. 옷길 원자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된 거죠. 이렇게 쫓겨나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동산에 살았죠. 동산원입니다. 발음교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개견 집어넣으면 뭐예요? 원숭이 원이다 그랬죠. 요 개사슴녹변 요 글자는 약간 다른데 요거는 다른 글자와 함께 많이 쓰이죠. 동물의 객이 들어가면은 개 정도 되는 크기는 다 이거 들어간다 그랬죠. 예를 들면 사자 스승사자에다 그러면 사자 사자죠. 그 다음에 고양이 묘자 그렇죠. 이리 랑자 이리 패자 낭패를 봤다. 다 뭐가 들어가요? 개 크기 정도 되는 동물의 의미 요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발음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치마 상자를 보시면 항상 상자에 이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항상 상이잖아요. 이게 수건건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치마라는 글자였는데 어느 때부터 늘 여자들은 뭐 치마를 입고 있어서 그런가 이게 늘상 항상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드를 집어넣고 또 만든 글자가 뭐예요? 치마상입니다. 의상이라는 것은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옷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옷을 만드는 과정 처음에 뭐 해요? 칼로 재단하죠. 그러니까 처음 초입니다. 그 다음에 옷에는 소매가 있습니다. 이 U자가 발음기어요. 수수방관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매라는 것은 끝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쓸 말 영수에 담을 때 씁니다. 옷깃 영 소매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손해를 입었다 그러죠. 옷을 입어야 되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입을 피자입니다. 입을 피자. 요 피자가 발음교죠. 가죽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입을 피자입니다. 피해, 피격, 피살. 가죽 옷을 옷가죽을 몸에 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죽 옷을 몸에 걸쳤다. 그래서 입었다 된 거예요. 피해를.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나체. 왜 벌거벗을 나에 과일 가짜가 들어갔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봅시다. 분해 한번 해봅시다. 오드이가 들어가 있네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눈, 목이 들어가 있네요. 물수가 들어가 있네요. 직역하면 뭐예요? 눈, 물, 옷. 네? 눈물 옷이야. 네. 눈물 젖은 빵은 내가 들어봐도 눈물 옷은 처음 들어보네. 네, 그럴 거예요. 슬퍼서 눈물이 쫙 흐릅니다. 뭘로 닦아요? 옷깃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자예요? 품을 해, 그리워할 해. 왜 눈물이 흘러요? 뜨거운 고향 산천에 부모 자식이 그리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품을 해자입니다. 그리워할 해자예요.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뭘로 그리워하느냐? 예?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품을 해, 그리워할 해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회포라 풀잖아요. 회포가 뭐예요? 회포가 뭐예요? 품을 해자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 예, 예? 또 쌓여있던 안고 있던 그런 감정들과 느낌들을 이제 보따리 좀 풀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야. 그 회포를 풀자 이런 얘기예요. 만나서 회포 풀자 이랬는데 회포 풀자? 회포 풀자가 뭔가? 그런 뜻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발음교로 써가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가슴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진다. 뭐예요? 흙이 무너질 괴짜입니다. 붕괴하다 할 때 억장이 무너진다. 흙이 무너진다. 무너질 괴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글자 가운데서 남루하다 할 때 이거 쓰죠? 예, 볼남자. 아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네? 볼남자죠. 네? 볼남자에다 이 옷이 들어가 뭐예요? 예, 볼남자가 아니고 볼감자를 쓰네. 자, 아까 우리가 볼만한 배가 뭐였어요? 예, 볼만한 배가 싸움배 함이었어요. 그죠? 예, 볼감자제게. 그러니까 싸움배 함에서 함정. 자, 이 볼만한 옷. 볼만한 옷. 남루하다 그럽니다. 볼만한 옷이에요, 이게. 왜 볼만한 옷이에요? 아주 화려해서 볼만한 옷이 아니고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만한 옷. 예, 볼만한 옷. 이거예요. 남루할 루자. 예, 허름할 루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누더기 남자, 해진 옷이 남루할 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떨어진 데를 기워야 되겠죠. 기울 보자입니다. 이게 클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을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천을 가지고 덧대 가지고 옷을 기우는 게 기울 보자예요. 네, 기울 보자입니다. 보강 이런 말이 있죠. 보궐선거.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쓴 옷이 있죠. 요거는 슬플 해자 있잖아요. 슬플 해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 이거예요. 슬플 해자 두 개 합쳐놓은 게 이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거는 도와주는 겁니까? 해방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슬퍼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도울 양자입니다. 이거를 발음기호로 해가지고 흑토가 들어가면 흑양자, 천양지차 그러죠. 땅과 하늘 차이라 천양지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늘천, 땅양자예요. 흑양자지만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할 양자도 발음기로 써가지고 사양할 양자. 그 다음에 여자를 쓰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양 그러죠? 예, 무슨 양 할 때 여자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양조장. 양조장 할 때도 발음기호겠죠? 예, 술유자가 의미요소고 이건 발음기호입니다. 술 빚을 양조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대자가 옷은 입는 겁니다. 입는 거요. 입는 거는 포대기 그러죠. 포대기. 대자가 뭐예요? 포대도 담는 옷이에요. 물건을 담는 옷이에요. 감자 담아두는 이 자루가 포대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자루 대자입니다. 자루대. 협대, 포대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앙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원앙금. 예? 예. 예. 이불 금자입니다. 금침이다, 그죠? 예. 예. 덮는 옷도 이불은 덮는 옷이야. 그렇죠. 예. 이불 금자입니다. 그 다음에 강보에 쌓인 어린아기 뭐 이런 말 합니까? 예? 강보에 쌓인 어린아기 이런 말. 강보에. 이게 포대기 강자입니다. 포대기 강자. 당연히 포대기 포자도 강보가 포대기 보자죠. 강보. 보부상이란 말이 있죠. 보부상은 뭐예요? 뒤에다가 애 없듯이 보따리. 예, 보부상이에요. 포대기 없는 거죠. 예, 여기 강자 발음기호고 보자 발음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이래, 포상. 자, 포상. 길을 포자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 보자가 들어갔어요. 보자. 이 보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어린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이 발음기호인데 옷으로 왕자를 꽁꽁 숨겨준 것에 대한 나중에 보상이에요. 길이를 포자입니다. 포상은 앞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어린아기를 업고 옷으로 감싸서 이 반역으로부터 왕자를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자가 나중에 다시 왕이 되면 이 숨겨준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기려서 포상해야 되겠죠. 예.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기 딱 쉬워요. 잘 보세요. 요거는 아까 착고에 사람이 이렇게 딱 잡을 집자고 집행. 요거는 이제 흙무더기 언덕육자야. 문육자. 예? 육지할 때 흙무더기라고. 흙에서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뭔가를 지금 작업하는 장면이에요. 요거 심을 예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게 심을 예자 되는 거예요. 심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야. 식물을 잡고 심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옷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더러울 설자예요. 옷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이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설 말 들어보셨죠? 외설스럽다 하죠? 더러울 설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사라 그러죠. 이 더할 가자는 발음기호고, 오도이자가 의미요소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죠. 모래 사자 써가지고 가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도이자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옷과 관련해서 옷의 전 단계가 뭐냐? 옷의 전 단계가 이거예요. 수건. 천이야, 천. 이거는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수건 걸어놓은 모습이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슬라이드로 입력된 거죠? 이거 딱 쓰면 이게 딱 쫙 나와야 돼요. 네? 자폐아가 되기 싫으시다 이런 얘기죠. 자, 수건인데 이거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노. 자, 요거는 요 글자는 요 글자에서 나온 글자겠죠? 요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예, 아까 우리가 그 섬섬옥수 그랬잖아요. 섬섬옥수. 가늘 섬자를 부추구자가 가늘다 해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섬유도 그렇게 생긴 글자죠. 섬유. 근데 요거는 오리 듬성한 새끼줄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오리 아주 듬성하죠. 그런 천이 뭐예요? 천 중에서 아주 가늘지 않고 오리 굵고 듬성한 천이 뭐예요? 배포예요. 배포입니다. 배포. 네, 배포는 포대기 할 때 쓰고 포목, 모포 할 때 쓰죠. 네, 배포예요. 그런데 요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된 글자예요. 요렇게 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오리 성그릇 듬성듬성한 그 틈새 사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구슬을 향해서 이렇게 보니까 앞이 확 환해요. 그래서 이게 발할 희자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지금은 암울해요. 암울한 세상에 살고 암울한 환경에 살지만 그 빛이 들어오는 틈새 사이로 서광이 빛이 비친다니까? 보인다니까? 그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빛이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리 촘촘하면은 빛이 안 보일 텐데 듬성듬성하니까 그 사이로 보이는 거. 그게 발할 희자입니다. 여기에 벼하가 들어가면 뭐냐? 이 밭이 있는데 이 밭에 농작물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네. 오밀조밀하게 심어져 있어요. 에? 이거 밭에 이게 두루주자가 이 밭에 곡식이 촘촘히 심어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벼하가 들어가면 오밀조밀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에? 오밀조밀하다. 그런데 이거는 촘촘히 심어진 농작물이고 요거는 뭐냐? 듬성듬성 심어진 농작물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드물희자야. 희소같이 할 때. 밭에 농작물이 얼마나 있어요? 드물게, 드물드물. 드물희자라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이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자시예요. 저자시. 저자라는 말은 뭐예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저작거리 시장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수건을 딱 동여맨 이거 보세요. 사람이죠? 뭘 동여맸어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맸어. 수건을 동여맨 사람들이 많은 곳이 흔히 어디예요? 가락동 시장이라니까. 어떤 애는 뭐 고시원이래. 맞는 말인데 옛날에 고시원 없었거든.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획수가 하나 둘 셋 넷 5획이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슬갑불이라 그럽니다. 슬갑불. 슬갑이란 것은 이 무릎까지 오는 이렇게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저 구두 닦는 사람들이 앞치마 입잖아요. 가죽 앞치마 길게 양쪽으로 그걸 슬갑이라 그래요. 네. 슬갑불 그래요. 저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 허파가 있잖아요. 허파가 예? 허파가 있으면 이게 허파폐자거든요. 허파폐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허파가 달려 있거든. 우리 슬갑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듯이 허파가 두 개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허파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글자는 두루잡인데 장신구를 이렇게 사람의 허리띠나 이런 데 장신구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쭉 늘어뜨리는 걸 우리가 흔히 폐옥이라 그래. 폐옥, 폐물, 찰폐입니다. 허리춤에 찬 장식이에요. 사람이 뭘 두루 걸쳤느냐?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몸에다가 두루 걸쳤어요. 그게 바로 이게 찰폐입니다. 허리에 찬 장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글자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비단패죠? 수건건이 들어가서 비단패가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해지다라는 뜻인데 발음 기호죠? 해질패. 이 해질패는 수건이나 천을 걸어놓고 사방에서 지금 치니까 천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말한 것이죠. 해질패. 이걸 발음교로 써서 비단패, 패백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건, 즉 천을 가지고 또 뭘 만드느냐. 우리가 흔히 집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방석이 있어요. 이 방석에 이 석자, 요거가 의미여서고 나머지는 그냥 발음교입니다. 자리 석자입니다. 명주 방석이죠. 대골에는 요건 대골이죠. 대골에는 요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 의미였습니다. 방석, 자리 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었고 이렇게 쓰는 글자 있죠. 발음도 어떻게 했어요? 각했죠? 요거는 백불장자고 요거는 휘장장자입니다. 휘장. 그러니까 장막을 거두라 그러죠? 연극할 때 장막이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쫙 길게 펼쳐지는 천이 뭐예요?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장자. 그 다음에 장막이라 그러죠? 장막. 없을 막자입니다. 해가 숲속에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연극 무대를 가리는 천이 뭐예요? 그러면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장막입니다. 요거는 허리띠 모양이에요. 허리띠 모양입니다. 이거 허리띠 모양으로 허리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옛날에 허리띠 뭘로 찼어요? 천 이렇게 천으로 말아가지고 허리띠 찼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자입니다. 대 혁대, 휴대, 포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띠를 꽉 잡아 매면 이 중간이 내려가야 될 게 못 내려가잖아요. 물이 쫙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을 꽉 잡아 매면 물이 어떻게 돼요? 막혀버려. 막힐 체자입니다. 체증, 교통체증, 지체, 침체라는 말이죠. 자, 요거 아까 우리가 이거 봤습니다. 요것이 치마상이었는데 항상 여인네들이 천을 두르고 있으니까 그게 항상 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글자가 뭐라 했죠? 치마상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자, 이거 봐주시죠. 요거는 옷을, 죄송합니다. 하나 넣어야지. 두 개 넣어야지. 옷을 만들기 전에 칼로 뭐 한다고요? 마름질 한다. 그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기 수건 들어가 있죠, 천이. 이건 나무와 천과 합자예요. 나무도 재단을 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천도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야 돼.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마를제 그래요. 마를제. 그 다음에 이거를 천을 잘라가서 옷을 만드니까 오드리를 집어넣으면 뭐에게? 지혜가 된 거예요.
예, 만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십니까? 복습 안 하면은 IQ 한 150이 넘어가지 않는 한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예, 복습 자폐아가 되든가. 자폐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자폐아는 보통 보니까 어제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그 머리 좋은 집안에서 자폐아들이 많이 나온다네요. 아인슈타인 집안에도 자폐아가 많답니다. 네. 아주 뭐 불가사의한 일인데. 네. 자, 그러면 흰천. 직역하면 흰천이에요. 흰천. 그렇죠? 직역하면 흰천입니다. 뭐겠습니까? 흰천. 비단백입니다. 비단. 옛날에는 흰 비단을 이제 이렇게 흰천으로 본 거예요. 비단백. 그러면 비단이 달리는 나무가 있나요? 비단이 달리는 나무 있어요? 비단이 달리는 나무가 뭐예요? 목화죠, 목화. 그래서 목화면자입니다. 면화. 그 목화를 갖다가 만든 실이 뭐예요? 솜입니다. 솜면입니다. 순면. 그리고 면 제품 그러죠. 면 제품은 뭘로 만든 거예요? 목화. 예, 그렇죠. 그래, 금수강산은 옛날에 그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죠. 쇠는 이 쇠금자는 발음도 있지만 누렇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그 영화 보면은 전부 다 그 황금색 그런 그 비단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단금자입니다. 황금빛 비단 옷을 말합니다. 한국이 워낙 아름다워서 금수강산이라고 했죠. 비단으로 황금빛 그 비단으로 수놓은 강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옷하고 수건을 살펴봤습니다. 천을. 실사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런 옷감이나 천이나 실을 물들여서 색을 나타냈기 때문에 빛색을 안 살펴볼 수 없습니다. 색을 의식주에서. 요거는 두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이 둘입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좋아하는 남자 여자끼리 만나면 얼굴색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성이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빛색입니다. 빛색자인데 대표적인 색이 뭐 있느냐? 흰백, 그렇죠? 그 다음에 푸를청, 그 다음에 붉을적, 그 다음에 검을 흑, 그 다음에 누를 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 숫자예요. 흰백자는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푸를청자는 광구, 우물 같은데 끼어 있는 푸른 이끼라든가 광석, 푸른빛이 나는 광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붉을적자는 사람이나 동물을 화양시키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 검을 흑자는 굴뚝 사이로 지금 불을 떼니까 이게 연기가 나가는 모습에서, 검댕이가 나가는 모습에서 연기라는 글자에서 이제 검을 흑으로 바뀐 글자입니다. 이 누를 황자는 이게 뭐예요? 화살이죠. 여기에 장식이 달린 이 화살이 누를 황자예요. 이 장식이 이게 불화살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다가 무슨 장식을 달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아마 누런 장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를 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으로 외워주셔야 돼. 네, 그림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아주 참 그 여자들을 이렇게 평할 때 살찐 여자들을 좋아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살이 안 찐 여자들을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날씬한 여자들을 좋아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좀 풍만한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 애도 좀 잘 낳고
건강하다 본 거예요. 너무 말라버리면 애도 못 낳는다 생각했던 거지. 르네상스 시대. 뭐 르네상스 안 가도 2분만 가도 옛날에 얼마 전에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도 좀 통통하고 이런 여자들을 알아줬는데 지금은 이 뚱뚱하면은 뭐 만면일감 이런 말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죠?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만면일감 이런 안 좋아해. 야, 얼굴이 이제 보름 따라다니면 되게 싫어요. 달덩이 같다가 싫어한다고. 뭐 달걀 같아 이렇게 해야 좋아. 그 한국의 그 가수 솔비 있잖아, 솔비. 걔도 이쁘긴 이쁜데 걔도 얘가 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손을 대더라고. 네? 손을 대. 네.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아주 뭔가 좀 그 성적 매력을 풍기는 그런 여자로 본 거예요. 고울 염자입니다. 요염하다. 지금은 뚱뚱하면 요염하다 안 그러죠. 예.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하다. 또 이 방송 보는 저 뚱뚱한 사람들이 또 항의하려 또. 자, 여기서 끊어지는 특징, 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게 있죠. 예, 이게 마디 절자, 절규하다 그러죠. 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가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런 건 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낸 글자들입니다. 비색자는 참 아주 그래서 흥미있는 글자죠. 잘 만들어진 글자죠. 자, 흰백자를 보시죠. 흰백자가 뭐라 그랬어요? 물방울. 뭐 받은 물방울? 빛 받은, 햇빛 받은 물방울의 모습입니다. 흰백자가. 자, 여기에서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게 얼굴모가 됩니다. 얼굴모. 단독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얼굴모가 됩니다. 예. 용모 단정, 미모, 면모 할 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름은 이게 발 없는 벌레 치라 그래요. 이름은 발 없는 벌레 치라는 무슨 자예요? 발 없는 벌레라 그러는데 지느러미가 많은 돈벌레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 이게 뭐였죠? 네? 이게 뭐였어요? 네. 이게 미물인 벌레도 돌아보는 마음이 그게 뭐예요? 자, 미물인 벌레가 뭘 합니까?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이? 안 되죠. 이게 개간할 간자예요. 개간하다. 그러니까 요것이 발 없는 벌레 치란 이름 때문에 발 없는 벌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많은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돈벌레 같은 것도 생각해도 좋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땅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정성을 쏟아야겠어요? 정성 간자예요. 발음 기억했지만, 간청하다 할 때. 이것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짐승의 모습, 용모, 단정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얼굴 모자입니다. 자, 이것이 흰백자인데, 여기 구기작자예요. 구기작자. 구기작이라는 건 뭐예요? 국이라는 것은 작은 국자라 그랬죠. 작은 국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뜨는 술 뜨는 국자 있죠. 이거 아이스크림 뜨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뜨는 거 똑같은 뭐. 이게 술 뜨는 거 이렇게 국자 있잖아요. 그 식물 뭘로 만든 거냐? 바가지 만드는 그런 식물로 작은 호리병 같은 거 해서 물 뜨는 국자, 술 뜨는 국자야. 그걸로 이제 술단지에서 이렇게 한 국자 딱 떠내면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그 흰 표시가 딱 나거든. 그래서 관역 적자가 된 거야. 요거를 옆으로 세워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글자 떠낸 자리가 관역이야. 보통 수를 이렇게 중앙에 뜨지 옆에서 안 떠요, 잘. 그래서 관역적입니다. 요것은 요거는 비교할 비자인데 햇살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모두 개, 다 개라 그럽니다.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모두 개, 다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개근상이에요. 개기일식이고. 개기일식 아시죠? 개근상. 다 학교에 출석한 사람을 개근상이라고 그러죠. 모두 개, 다 개자입니다. 모두 개, 다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황. 임금님이 머리 위에 쓴 아주 휘황찬란한 왕관의 모습에서 임금황이 된 겁니다. 임금황. 황궁, 황제,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황궁, 황제 이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를 청자 하나 보시죠. 푸를 청자는 푸른 우물이라든가 우물에 낀 이끼라든가 광구 속에 있는 푸른 빛을 띠는 광물을 보고 만든 글자다 이랬죠. 푸를 청자. 푸르다라는 얘기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요. 봅시다. 푸른 물. 푸른 물. 물이 파랗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맑을 청, 깨끗할 청입니다. 청명하다 그러죠. 자, 푸른 마음. 푸른 마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뜻정자입니다. 정감이 있다, 인정사정할 때 뜻정자입니다. 마음씨가 깨끗하다는 게 뜻정자예요. 자,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 뭐야? 푸른 하늘. 푸른 해. 예? 갤청. 예. 이거 해가 안 나온 걸 우리가 해가 나와야 겠다 그래. 날이 겠다는 얘기는 해가 나와야겠다. 밝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막 태풍이 몰아칠 때는 금금하다가 이게 하늘이 펄어졌다는 얘기는 해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갤청입니다. 쾌청 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푸른 쌀. 푸른 쌀. 쌀 밑자죠? 푸른 쌀. 쓰른 쌀 정이라 그럽니다. 정미소가 뭐예요? 정미소? 쌀을 벼 상태에 있는 벼를 벼 껍질을 깎아내는 장소가 정미소죠. 그러면 여러분은 쌀 벼를 깎아내면 벼에 어떤 색이 나옵니까? 푸르스름한 빛이 돕니다. 그래서 이게 쓰른 쌀 정 그러지만 정성 그렇게 하려면 1도, 2도, 3도, 4도 9번 깎아야 돼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깎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푸를 청자에다가 다툴 쟁자죠. 자, 다툼이 그쳤다. 다툼이 하늘에 다툼이 그쳤다. 그치고 나니까 하늘이 펄해졌다. 이건 다시 말해서 태풍이 막 몰아서서 막 정말 전쟁하는 것처럼 하다가 태풍이 딱 끝이면 그 다음에 아주 맑아집니다. 고요할 정자입니다. 정막이 흐른다. 정숙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푸른 개. 푸른 개. 서슬 푸른 개. 뭐예요? 왜 서슬이 펄해요? 시기하는 거죠. 시기할 시자입니다. 시기할 시자예요. 네, 시기할 시자. 자, 그 다음에 설립자 하나 들어가 봅시다. 푸르게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푸르게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편안하게 세운 것입니다. 편안할 정자입니다. 편안할 정자. 사자가 이거 쓰겠죠? 야스쿠니 진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야스쿠니 진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쓴 거죠. 야스쿠니 진자가 나라를 편안하게 세운 그 진자, 그 절, 또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섬기는 그 이 신에게 잘 빌면 나라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푸르게 세웠다,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편안할 정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안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걸 많이 쓰죠. 네. 자, 그러면 색깔 딱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이 붉을 적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화형시키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을 화형시키니까 멀게 해서 붉을 적자예요. 그러면은 이 붉을 적자 두 개면 뭐냐? 이 막 벌겋게 타오르는 불이 또 있어 하나. 엄청나게 달아오르는 것이죠. 혁혁한 정과를 세웠다 그래요. 붉을 혁자입니다. 혁혁한 정과를 세웠다. 초토화시켜버린 거니까 엄청나게 달아오르는 거죠. 붉을 혁자입니다. 사람이 이 붉을 사람을 이렇게 화형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이 달아오르는 마음을 쳐서 가라앉혀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속에 열불이 터지면 용서가 안 되는데 열불 터지는 거를 이 칠복으로 쳐서 가라앉히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사자입니다. 사면, 특사. 자, 이렇게 해서 의식주에 의와 관련된 글자들 일부를 보셨습니다. 색깔을 다 안 보셨는데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